한양 북촌의 명문가 김씨 댁 안채에는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호랑이 마님으로 불리는 시어머니 김씨 대부인이 계셨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걸음걸이에 어찌 소리가 나느냐? 발 뒤꿈치를 들고 걷거라. 친정에서 그리 배웠느냐? 밥상 머리에서 수저 놓는 소리가 담장을 넘겠다. 몰락한 남인 집안의 딸로 세도가인 노론 김씨 댁에 시집온 이씨 부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숨소리조차 트집 잡으셨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당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면 대부인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출가 외인이라 했거늘. 너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느냐? 그럴 때마다 이씨 부인은 남몰래 부엌 뒤편 쪼그려 앉아 치마폭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으나 유약하여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선 며느리 편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이 힘없이 잠자리에 들자 남편 김선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인 또 어머니께 꾸지람을 들었구려. 얼굴이 말이 아니오. 이씨 부인은 돌아누워 작은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숨 쉬는 것마저 죄가 되는 집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친정에서 몰락한 집안 출신이라 모든 것이 못마땅하신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상을 들고 들어서는 걸음이 시끄럽다고 또 노려보셨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쉬며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부인, 어머니께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오. 내 대신 부인에게 하시는 매정한 말씀들을 나에게 하실까 두렵고 이 집안의 평안이 깨질까 두렵소. 내 마음은 늘 부인 편이지만 겉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 유약한 남편을 용서하시오. 남편은 그저 아내의 손만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이 기댈 곳은 이 집안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으로 쓰러져 오늘 내일 하신다는 비보였습니다. 의원은 천년 묵은 산삼이나 구장산삼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다 하였으나 그 값은 기와집 한 채 값에 달하였습니다. 몰락한 친정의 전 재산을 팔아도 구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결국 쑥대머리를 하고 대부인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친정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매십니다. 이 불효녀가 평생 소처럼 일해 갚겠습니다. 제발 약값 좀 융통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께 읍소하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나온 대부인의 표정은 북풍한 설보다 차가웠습니다. 듣기 싫다. 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이 집안의 대를 잇고 안살림을 건사하라 함이지 내 친정미 빠진 독에 물 붓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집안 곳간 열쇠는 내 목숨과 같다. 단 한 푼도 허투루 내어줄 수 없으니 썩 물러가라. 대부인은 며느리의 간절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읍소가 거절당한 지 사흘 뒤 이씨 부인 댁 평온하던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부인이 목숨처럼 아끼던 가보, 시할머님이 물려주신 쌍악무 눈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대부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놀이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의 매서운 눈길은 단 한 사람, 며느리 이씨 부인에게 꽂혔습니다. 내 어미 약값이 급하다 하여 감히 시어미의 패물에 손을 대느냐. 이씨 부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부인했습니다. 어머님,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마당에 무릎 꿇린 대부인은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내 친정 꼴이 우스우니 도벽까지 생기는구나.
내 너를 믿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더 이상 내 집안에 도둑을 둘 수 없다. 대부인은 하인들에게 광에 있는 커다란 소금독을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옛말에 부정을 탄 곳에는 소금을 뿌린다 하였다. 당장 이 소금독을 이고 친정으로 가거라. 훔친 놀이개를 내놓기 전에는 다시는 이 문지방을 넘을 생각은 말거라. 그 모습을 본 이들은 대부인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며느리의 등에 억지로 무거운 소금독을 지게 하고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엄동설 안에 도둑 누명을 쓴 이씨 부인은 치욕스러움과 원통함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소금독을 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절망처럼 들려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이씨 부인은 탈진하여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횡한 방에서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쫓겨났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그녀는 분노와 치욕스러움에 차서 시댁에서 준 치욕의 상징인 이 소금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밖으로 흩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소금 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파헤치자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꽁꽁 쌓인 사라진 은왕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이씨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이개가 왜 여기에? 그리고 그 밑에는 소금에 묻혀 보이지 않던 엄청난 양의 은전과 붉은 비단에 쌓인 최상품 구장산삼이 층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금동 맨 바닥에는 젖지 않도록 밀랍 처리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내 시아버지는 깐깐하여 곳간의 쌀 한 톨도 장부에 적어 관리하신다. 내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퍼준다는 소문이 나면 너는 평생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할 것이고 바깥 양반에게 문책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았다.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었다. 내가 악역을 자처하여 너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그 대가로 이 은정과 놀이개를 받아라.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너는 그 돈으로 당장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이 일을 내 서방에게 알리지 마라. 사내들이란 모름지기 유치하여 제 집안 살림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는 흠을 잡을 수도 있느니라. 내 서방이 융통해온 돈이 있거든 그것 또한 보태어 쓰고 이 비밀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둘만 알자꾸나. 이씨 부인은 소금 범벅이 된 손으로 편지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한 시아버지를 속이고 며느리에게 거액을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폐물을 숨기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몬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산삼 덕분에 친정어머니는 잠시 눈을 떴고 몇 달을 더 버티셨으나 이미 병세가 깊어 이듬해 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 이씨 부인의 남편인 아들보다 먼저 그 호랑이 시어머니가 친정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비단 신발이 다 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인은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의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오해를 했다. 방을 치우다 보니 장롱 뒤에서 놀이개가 나왔지 뭐냐. 내가 훔친 게 아니었는데 내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나를 용서해라. 대부인은 죽어가는 사돈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도둑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상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어머니의 귓가에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지요? 우리 대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지난번 그 귀한 산삼도 어머니 약값도 실은 모두 우리 시어머님의 덕입니다. 김씨 대부인은 며느리를 잠시 나가게 한 뒤 사돈이 누워있는 병풍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꼿꼿하던 허리를 굽혀 죽음을 앞둔 사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사부인, 저 김씨 대부인이옵니다. 이댁 며느리이씨는 이미 제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집 막내, 저 아씨는 제가 혼수와 모든 정성을 갖추어
귀한 곳으로 시집 보낼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가소서. 그 순간 의식 없던 친정 어머니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약속을 듣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친척이나 지인은 빈소에 드물어 상가는 썰렁했습니다. 김 씨 대부인께서는 며느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이 외로우면 아니 된다. 빈소가 쓸쓸하면 저승길도 쓸쓸한 법이다. 대부인께서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셨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고기와 과일을 더 썰게 해라. 그리고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집사와 몸종들을 시켜 술과 다과를 넉넉히 준비시키게 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손수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대부인의 안채 인맥을 동원하여 예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상객들은 대부인의 지극한 정성에 감흡하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분에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인께서는 며느리에게 슬픔 속에서도 덕을 잃지 않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부인은 친정어머니 임종 때의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이 씨 부인의 여동생 혼례날, 대부인은 시아버지를 설득해 함께 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다. 대부인의 위세 덕분에 아 씨는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당당하게 십리밖까지 소문이 날 만큼 많은 혼수를 갖춰 시집을 갔습니다. 약속은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후 김 씨 대부인이 노안으로 영면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밤, 이 씨 부인은 남편에게 낡은 장부와 편지를 보여주며 지난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그때 제가 쫓겨날 때 가져간 소금독. 그 안에 어머님의 놀이개와 산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도둑 누명 씌우는 악역을 자처하신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목 놓아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 부인은 이 집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안채 뒤뜰 소금독을 깼던 그 자리에 작은 항아리를 묻고 푼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러셨듯 훗날 들어올 자신의 며느리에게 복을 짓는 현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지요? 저도 어머님처럼 품 넓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 씨 부인이 눈길이 머무른 하늘 위에는 마치 김 씨 대부인과 친정어머니가 손을 잡고 날아오르는 듯 학 2마리가 유유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 2마리 학의 고고한 춤처럼 이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했습니다.